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은 85강인데요 제목은 알바생, 일용근로자, 부분근무자, 재택근무자 등등의 여러가지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와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주 50시간 근무, 또 최저임금 인상의 급가 인상, 또 자영업자의 몰락, 또 자영업자 자체가 몰락을 하면서 아예 안 되겠다, 사람을 취업을 덜 시키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소득 그 근무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 과거에 정규 근무에서 이제 일용 근로로 많이 바꾸고 또 알바생으로 많이 바꾸고 해서 이 사람들의 소득 형태가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의 사업 수입에 대해서 원재료에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자신의 소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인건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자기의 소득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단계 늦은 세율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해서 어쨌든 간에 합법적으로 실제 근무한 사람은 인건비를 처리해야만 자신도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게 되고, 또 받아가는 사람도 제대로 소득이 합법적으로 친구가 돼가지고 투명한 손익계산서가 돼서 투명 거래가 되고, 또 다 각자의 것은 각자의 것으로 세금을 원칙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합법인 것이죠. 그거를 어느 일방으로 몰아 때리거나 또 낮은 곳으로 몰아서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하는 것도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소득을 기속받은 사람한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원천징수 의무 이행은 매월 지급하는 5월의 다음 달 10일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별히 승인 통지 받으면 1년에 6개월 단위로 해서 7월 10일 날 하고, 또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소득에 대한 근무 유형별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먼저 다 제일 중요한 게 정규직 근로소득, 이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4대 보험은 한 19% 정도 된다고 그랬죠, 다 합해서. 그래서 이 19%를 회사가 한 10%쯤 내고 직원이 한 8.5%쯤, 10.5%, 8.5% 이렇게 내서 이제 내는 건데, 원천징수를 적용을 매월 하고, 매월은 이제 구세청에서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요. 그 간이세액표는 표준공제하고 표준공제액을 적용해서 다단계 인수를 적용하는데, 매월 이걸 1년 단위로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낸 다음에 1년 단위 세금을 합산하면 매년 12월 말, 다음 년도 2월 말에 정산을 해서 3월 10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표준공제라는 것이 평균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높은 세금이 적용돼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온갖 징빙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하나면 이제 약간 내려가서 약간의 차익 세금이 나오는 것이 이때 2월 말 3월 월급에 조금 더 들어가는데, 한 달 월급이 되는 경우까지는 아니고 한 반달 월급 정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평균 중간에 갑자기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세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2월 말 정산할 때 조금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정규 근로자가 아니면 대신 이제 비정규, 파견직보다 이런 건데, 파견직에서도 그 회사에서의 그 정규 근로자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회사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일용이니까 하루 단위로 쓰는 거지. 근데 일용이라고 해서 하루만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여러만을 근무하지만 세금 계산만은 매일 소득에 대해서 하루 10만 원을 빼고, 여기 6%의 세율이 무조건 최저 세율이죠. 그 다음에 45% 한번 곱해요. 50%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봐요. 이게 워낙에 열악한 근무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10만 원을 빼고 6% 곱하기 10% 하면 1485원이 나와요. 그러면 15만 원에 대해서 한 1%쯤 되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15만 원 받으면 1% 정도의 원천징수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도 약간 적용이 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은 근로소득인 차원에서 일용 근로소득자리라 할지라도 4대 보험 중에서 건보료 정도는 내줘야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게 다 귀찮으면 4대 보험이다, 이런 거 귀찮으면 이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은 그 사람의 노력이 인적 영역소득 서비스의 독립적 제공이다. 사실 일용이건 뭐건
종속적이진 않죠. 안 나오고 싶은 날 나 전화로 안 나간다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종속적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징수로 되는데 총 지급액의 3.3% 징수된 나머지 96.7%를 지급하면 이걸로 쌍방간에 종결이 되고 자기가 이제 수익자가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급자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년 단위로 지급액을 각 사람으로 총합 합산해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걸로 완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산이 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받는 사람이 자기가 회계사나 세무사 아니면 자기 스스로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세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떠 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어요. 한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소득은 이제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개념인데, 기타 소득은 그야말로 기타 치듯이 어쩌다가 그냥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에요. 그래서 총 지급액의 25% 원칙에서 원칙액, 이것은 이제 외국인 등이나 열거되지 않은 항목, 그래서 법정 필요금비가 없이 총액에 대해서 25% 원칙을 하고 상대방은 이제 그 총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쪽에 나와서 하면 되고 내국인은 국내에서. 근데 이제 저 법정 필요금비를 차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열거된 건데 열거 대부분 열거돼 있습니다. 공기관 쪽 상금은 80%나 필요금비가 되고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80%였지만 지금은 산업재산권이나 특허, 영업권, 기술 등 모든 거에 대해서 70%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10%만큼을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를 뺀 나머지 30%에 대해서 20%를 하니까 6.6% 원칙수를 하고 93.4%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전에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림이나 골동품 등은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은 90%의 필요금비, 즉 10%만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문해창조 원고료, 이런 강연료, 출연료 등은 이제 전에는 80%였었는데 이제 70%로 필요금비가 인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큼 이제 그만큼 더 내야 돼. 10%에 대한 그러니까 2.2%를 더 내는 것이죠. 전에는 4.4%만 징수했었는데 지금 6.6%를 징수하는 걸로 올라왔으니까 2.2%가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현재 정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어느 단계 아무리 작건 크건 일시적이건 우발적이건 뭐 나 조금씩 올리는 걸로 돼 있지 내리는 걸로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세율을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내리는 쪽으로 되는데 우리는 올리는 쪽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주영업비는 이제 외부에서 아예 사업에 등록을 해가지고 재택이 돼 집에서 했던 외부 사무실도 해서 자기 과사업의 세금계산서 10%를 발행하고 면사업은 10%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사업이죠. 그래가지고 백화점 매장 관리자 등이 많고 아웃소싱하는 용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다 바로 능동적 땀 흘린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 이런 걸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외주영업비 이 5가지 외에 없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그냥 몰래 받고 안 신고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아니면 사업주가 자기 소득에 합산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에 합산되면 자신의 종합소득세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악착같이 실제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을 입출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건 당연히 이것은 도와줘야 되고 서로 간의 쌍방이 이것은 합법적인 근무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뭐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는다 할 때는 은행에서는 이제 14.5%, 15.4%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고 비영업 사금융이자다. 내가 이제 그냥 금융기관이나 회사는 아닌데 그냥 친구한테 빌려줬다, 부모한테 빌려줬다 하던 원래 25%에서 2.5% 원천징수 인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천징수세액은 성납을 세액 차감한다는 얘기죠. 현재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1인당 1천만 원을 또 내릴 예정이다. 분리과세를 2천만 원에서 2천 원 내린다는 얘기도 역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떤 단계든 어떤 경우든 소득은 좀 늘리고 세금은 좀 더 높여서 낮은 세율, 넓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 하다 보니까 자꾸 세금을 회피하게 돼서 넓은 세원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요새 국세청의 전자정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정말 세계적으로 거의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소득 파악 능력, 경제활동 파악 능력이
완벽히 돼 있어요. 빅브라더 같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어떤 소득이나 활동도 국세청에 정부에 다 포착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온라인 지문인식카드 등등에 의해서 소득과 경제활동의 능력의 파악 능력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꼼짝없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법적 세금을 이해해야 되고, 합법적 세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액에 해당하는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